네, 안녕하세요. 아는내과TV의 내과 전문의 유두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독감 치료제에 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독감 치료제는 타미플루만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최근에 딱 한 번의 투여로서 치료가 끝날 수 있는 그런 약들이 나와 있어서 그런 약들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독감 치료제를 복용하는 목적은 증상 발생하는 기간을 줄이고자 혹은 증상의 그 심한 정도를 줄이고자 혹은 합병증 발생의 빈도를 줄이고자 하는 목적입니다. 투여 시점은 증상 발생 시점으로부터 48시간 이내에 투여해야 혹은 복용해야 효과가 있다라고 알려져 있고, 우리가 상품명으로 이렇게 제가 편의상 써놓았지만 치료제로서 고려해 볼 수 있는 약들은 이렇게 5가지가 됩니다. 일단은 아만타딘, 리만타딘은 현재 내성이 많아서 더 이상 쓰고 있지 않은 약이고, 타미플루는 A형, B형 독감 모두에서 효과가 있고, 간혹 가다가 특정 바이러스가 유행하는 시기에서는 내성이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뭐 대부분 가장 많이 쓰는 약이고, 우리가 독감 치료제 하면 타미플루가 대표적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타미플루 이 약은 2주 이상만 되면 모든 아이들한테서 다 투여를 해볼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그 활용 가치가 높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일단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한테 투여할 수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 일정 치료비를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대상은 일단은 실제로 진단 검사로서 확진이 된 경우나 하거나 혹은 인플루엔자 주의보에서 의사가 판단했을 때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증상만 있다고 하더라도 검사 없이 약값을 보조받을 수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한 고위험군은 나이가 어리거나 고령층이거나 임산부나 만성질환자에 해당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타미플루는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에서는 체중에 따라서 약을 조금씩 감량해야 되는 경우도 있지만, 성인은 75mg짜리 약을 하루에 2번 총 5일 동안 복용해야 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대표적인 이 타미플루의 부작용은 오심, 구토, 설사 등의 부작용이 있지만, 간혹 뉴스에서 보고된 적이 있으셔서 들어보신 적도 있겠지만, 환각이나 선망과 같은 뭐 자살 사건이나 이런 이슈도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일본에서는 2001년에서 2007년까지 각각 이제 자살 사건이 총 15건 정도 있었고, 이 중에서 4건이 사망한 케이스가 있었다고 하는데, 고등학생이 대형 트럭으로 뛰어들었다거나 자신의 집에서 투신을 했던 그런 사례가 있어서 2007년 3월 달에 10대에서는 타미플루 사용이 금지되었었습니다. 하지만 다시 연구를 진행해 보니까 사실 약 복용을 했거나 복용하지 않았거나 큰 차이가 없어서 이것과 타미플루와 이 자살 사건의 연관성이 떨어진다라고 해서 10대에서 그 사용 금지를 다시 해제되었고, 최근에서는 사실 여전히 타미플루 복용하고 나서 그런 환각 환청에 의한 투신이나 자살 시도 사건이 보고되고는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에서도 연구를 진행을 해봤더니 자살 관련 사고가 총 6건, 437만 건 중에서 6건, 굉장히 적은 숫자죠. 그 중에서 2건이 이제 사망을 했는데, 둘 다 이 아파트에서 떨어져서 사망한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2018년도에서 서울대병원에서도 7,000명의 타미플루를 처방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했었는데, 사실 이때 진행한 연구에서는 환각 환청 사례가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식약처와 정부에서는 사실 뭐 인과관계가 뚜렷하진 않다, 약 때문인지 아니면 독감 질환 자체 때문인지는 모르겠으나, 그래도 처방을 10대 아이들한테서 할 경우에서는 2일 동안은 아이를 혼자 두게 하고 있으면 안 되겠다라고 일단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타미플루라는 약은 콩팥 기능이나 간 기능에 손상을 줄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에 한해서는 약의 용량을 줄여야 된다거나 아니면 다른 리렌자와 같은 흡입기 치료제를 대안으로서 써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리렌자라는 약인데요.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 흡입기로서 써볼 수 있는 치료제고, A형, B형 독감 모두에서 효과가 있었고, 신종플루 때 굉장히 많이 썼는데, 타미플루 내성이 있을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에서는 이 리렌자에서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리렌자를 써볼 수 있지만, 리렌자는 기관지 수축과 같은 이런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천식이나 만성 폐쇄성 폐질환 환자들에게서는 이 흡입기 치료제가 아닌 다른 타미플루나 페라미플루나 조플루자 같은 것들을 권고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리렌자라는 약을 꼭 써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만약에 천식으로 흡입기 치료제를 쓰시고 있는 분들은 일단은 기관지 확장제를 사용한 후에 리렌자 처방을 사용을 해보실 것을 권고드리고 있습니다.
리렌자도 마찬가지로 약값을 정부에서 보조를 하고 있는데 코로나에 확진되었거나 유행주의보가 발령됐을 경우 고위험군에 한해서는 검사 없이도 이 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다음은 페라미플루라는 약인데 이 약은 주사약이고 단 하루에 한 번만 투여하셔도 이 치료에 효과가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300mg과 600mg이 있는데 사실 크게 차이가 없다라고 해서 300mg을 딱 한 번만 투여하시면 되겠고 합병증은 타미플루의 합병증과 유사한 소화기 증상도 있을 수 있고 정신과적으로 그런 환각이나 환청과 같은 그런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다음은 조플루자라는 새롭게 출시된 약인데 이 약도 딱 한 번만 경구로 복용해서 끝낼 수 있는 그런 약이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생긴 약인데 A형, B형 독감 모두 효과가 있고 80kg 이상이라면 그 용량을 2배로 해서 약을 복용을 하셔야 되고 약값은 비쌉니다. 75,000원 정도 된다고 하고 소화기 합병증이 있을 수 있고 12세 이상부터 이 조플루자라는 약을 복용을 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조플루자라는 약은 현재 뭐 매출이 그렇게 높진 않은데 그에 대한 허들로서는 약값이 너무 비싸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고 또 더군다나 이 타미플루를 어린아이들 10대 이하에서도 이 하루에 2번 5일 동안 복용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에 이제 치료를 끝내고자 하는데 아직 이제 국내에서는 허가사항이 12세 이상부터 돼 있는데 현재 미국에서는 올해 5월에서 11월달 5세에서 11세에서도 현재 조플루자 투여가 승인이 돼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허가사항을 늘리게 되면 조플루자 처방을 어린 아이들에게서도 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는 그런 시점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타미플루 같은 경우에서는 생후 2주 이상 되면 투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약값은 국가로부터 보조받을 수 있는 경우에 한해서는 5,000원, 만약에 보조받을 수 없는 경우는 16,000원을 이제 지불하셔야 되고 하루에 2번 총 5일간 복용하셔야 됩니다. 리렌자는 흡입기 치료제고 7세 이상부터 써볼 수 있겠고요. 약값은 국가로부터 보조받으면 6,000원, 보조받지 못하는 경우는 22,000원이 들겠고 하루에 2번 5일 동안 뿌리셔야 됩니다. 페라미플루는 2세 이상 어린 아이들도 투여 가능합니다. 비급여고 한 번에 8만원이라는 약값이 만만치는 않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주사 30분 맞으면 이 독감 치료제로서 효과를 볼 수 있다라고 알려져 있고 조플루자는 안타깝게도 아이들 12세 미만에서는 아직 인정받지 않고 있지만 조만간 인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12세 이상에서 투여가 가능하고요. 비급여고 한 번 복용할 때 8만원 정도 약값이 지불되어야 한다고 알려져 있고요. 경구로 복용하는 약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비급여가 풀리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어쩔 수 없이 타미플루가 대안이 될 수 있겠고 타미플루를 꼭 복용하면 안 되는 분들 뭐 정신과적인 환각, 환청이나 이런 것들이 우려가 된다거나 소화기 증상이 심한 경우는 조플루자를 이제 8만원을 지불을 해서라도 복용할 수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제일 많이 투여하고 있는 약은 현재 타미플루, 그 다음 페라미플루, 그 다음 조플루자, 리렌자라고 알려져 있어서 타미플루를 가장 많이 투여하고 있지만 이 하루에 한 번 치료로서 끝나는 페라미플루와 조플루자도 우리가 치료의 옵션으로 생각해 볼 수 있겠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으로 이제 간단하게만 정리를 해보면 만약에 내가 금전적으로 크게 부담이 안 된다. 그리고 치료를 한 번에 끝내는 게 중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조플루자와 페라미플루를 선택하시면 되겠고 콩팥이나 간이 안 좋아서 이런데 손상이 우려된다 하시는 분들은 타미플루나 이런 것들보다는 흡입기 치료제를 선택하실 수 있겠고요. 만약에 내가 천식이나 호흡기 질환이 있어서 이 흡입기 치료제가 좀 부담이 되신 분들은 그 외의 약들을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만약에 내가 정신과적인 병력이 있어서 환각, 환청 이런 것들이 좀 염려되시는 분들은 이 페라미플루도 마찬가지로 부작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타미플루, 페라미플루를 제외한 리렌자와 조플루자가 대안이 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소화기 관련 부작용이 너무 싫다 하시는 분들은 이 흡입기 치료제로서 리렌자를 처방받을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독감 치료제에 대한 영상을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